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옥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자녀들의 그 조기 유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신도 옛날에 한번 우리 아들을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 자녀들의 조기 유학에는 그 영어로는 쉐어홀더라고 하는데 이해 당사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해 당사자는 한국에서 자녀를 조기 유학을 보내시는 부모와 자녀가 그 첫 번째 이해 당사자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유학원이 있어요. 그것을 주선해주는 유학원이 있고, 세 번째로는 그 자녀들을 캐나다 현지에서 그 돌봐주는 가디언이라고 하는데, 그 세 부류의 그 이해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 이해 당사자마다 다 그 보는 포인트나 자기들의 생각은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주류 사회에 대해서도 논란이 꽤 많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들이 첨예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주류 사회인 경우에는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들어가 있는 사람,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 다음에 갈 수가 없는 사람, 뭐 여러 가지를 놓쳐서 갈 수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파서빌리티가 있는 사람, 이런 쪽으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뤄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불평, 불만, 그 다음에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거는 그거보다 더 심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그 세 이해 당사자 측면에서 부모와 자녀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 유학원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해서 업으로 삼고 가디언도 일부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에 도움을 받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린 한 학생의 장래를 좌우하는 문제 아닙니까? 뭐 돈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한 인간의 장래를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오늘 논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입장에서 고찰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뭐 유학원을 브레임하거나 현재 가디언 하시는 분들, 또 과거 했던 분들을 비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가 아마 유학원이나 가디언을 하시는 분, 또 하실 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철저히, 한국에서 조기 유학을 보내야만 하는 부모들과 그 자녀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자녀의 그 어린 학생의 지금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학생이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잘 공부하고 있다면 굳이 조기 유학을 와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조기 유학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고민을 할 때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한국의 공교육이 무너졌다든지 사교육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 폭력이라든지 뭐 교육의 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의 장래가 불투명해서 하는 그런 수많은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저는 뭐 그 중에 조금 한 부분만 아는데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수많은 고민으로 번뇌하고 하는 그 학부모와 자녀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학원과 기존 가디언들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히 자녀와 그 부모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에서 살펴볼 건데요.
국가와 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러기 가족을 가느냐 아니면은 기러기 가족으로 따로 떨어져서 가느냐,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헤어져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 이런 기러기 가족으로 할 거냐 아니면 한인 가디언을 임명해서 할 거냐 하는 두 번째. 세 번째는 학교를 어딜 보낼 것이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 다음에 이런 학교의 문제, 대학교에서 대학원까지의 문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졸업 후에 캐나다에서 취업을 할 수 있을런지, 한국에 돌아가서 취업을 할 수 있을런지 하는 대학 졸업과 또는 대학원 졸업과 취업의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광범위해서 오늘 하루에 이번 영상에 다 끝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1부, 2부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떠올리는 곳이 미국이냐 캐나다냐 이렇게 떠올립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큰 차이는 미국은 물가와 학비가 비쌉니다. 그렇죠? 대학교 학비가 매우 비싸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비도 비싸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인 경우에 공교육, 사립학교는 엄청나게 비싸지만 공립학교로 보내도 학비가 비싸고 거기에는 교육이 조금 시스템이 다릅니다. 한국처럼 강남에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로 이렇게 좀 폭이 넓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은 치안이 좀 불안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미국은 아이가 졸업 후에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교육의 그 시스템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아이가 여기 조기 유학으로 오는 것은 대학을 가기 위한 목적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은 학교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SAT를 따로 봐야 됩니다. 뭐 한국으로 얘기하면 그 수능 같은 것, 그런 것에 의해서 대학을 가는 시스템입니다. 캐나다는 미국에 비해서 학비나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치안이 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난 후에 캐나다에서 취업이 용이합니다. 제가 그 예를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다음에 뭐 조금 말하기가 어려운데 교민들의 수준이 캐나다에 들어올 때는 상당히 걸러서 이민을 받았기 때문에 교민들의 수준이 조금 미국에 비해서 조금 높고 순수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교육 시스템이 상당히 릴라이블해요. 그러니까 학교의 성적에 의해서, 순수하게 학교의 성적에 의해서 대학을 가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성적이 뭐 A 학교, B 학교, C 학교라 그래서 다 다르게 보질 않습니다. A 학교에서 80점, B 학교에서 80점, C 학교에서 80점 동등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교육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거죠. 국가에서, 대학에서. 따라서 수준이 상당히 평준화되어 있고 수준이 또 높습니다. 몇 번이고 제가 얘기하지만 캐나다가 신뢰의 사회입니다 라는 게 이 교육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의 성적을 줄 때 아주 페어하다는 거죠. 뭐 어떤 브라이버리 그런 것도 없지만 그런 것에 의해서 개인의 친밀도에 의해서 학생의 성적을 더 주고 덜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신뢰도가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얘기는 그 캐나다로 생각을 하셨다면 캐나다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옥수님이 코멘트를 해서 좀 많이 다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온타리오 지역에는 유명 대학이 거기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조사를 했는데
세계 100대 대학 안에 들어가는 그 대학들 를 따졌더니 온타리오가 제일 많아요. 거기는 뭐 잘 아시겠지만 UOT도 토론토 대학이 있고 맥길 대학이 있고 맥마스터 대학이 있고 워터루 대학이 있고 웨스턴 대학이 있고 오타와 대학이 있고 퀸스 대학이 있고 욕 대학이 있고 이 대학들은 전부 한국의 서울대학보다 수준이 높은 대학들입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 유명 대학들이. 그런데 학생 수도 엄청나게 많아요. 거주 인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온타리오도 캐나다 내에서만 따지도록 하면 물가가 비쌉니다. 따라서 학비도 훨씬 비쌉니다. 제가 이제 싼 지역을 얘기를 할 텐데 그 지역들에 비해서 많이 물가나 학비가 비쌉니다. 근데 온타리오에는 이제 한국인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취업한 사람도 많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많겠지만 온타리오는 춥습니다. 겨울에. 온타리오의 추위나 그 BC주를 뺀 나머지 주는 겨울에 다 춥습니다. 그런데 온타리오주는 이제 호수가 많아서 습도가 높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밴쿠버 지역, 그 BC주에는 이제 유명한 대학이 그 UBC,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캐나다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낮추는 UBC가 밴쿠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이먼 프레저인데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큰 대학이 이제 두 개가 그 밴쿠버에 있는데 밴쿠버는 겨울에도 거의 눈이 오지 않는 캐나다에서 제일 살기 좋은 기후도 좋고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민자들이 워낙 많아서 백인들이 그 밴쿠버 지역을 떠나서 밴쿠버 외곽으로 나갑니다. 제가 일전에 설명했던 그 이런 그 캘거리나 에드먼턴 같이 그 도심에 몰려 있지 않고 이렇게 변두리 지역으로 백인들이 나가서 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이트옥인가 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나가서 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밴쿠버 지역은 유색인종이 상당히 많아요. 온타리오도 많고 여기도 상대적으로 물가가 비쌉니다. 세금이 12%, 온타리오도 12%인데 그래서 여기도 물가와 학비가 많이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류 사회에 진입한 사람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접촉하기는 온타리오나 BC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류 사회에 가 있지 않으니까 정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요. 한국 커뮤니티에 살다가 보니까 온타리오, BC도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매니토바라는 위니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유니버시티 오브 매니토바가 있고 유니버시티 오브 위니펙이라는 공립대학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쪽 매니토바 지역은 주류 사회에 진입한 사람 수는 현격히 적고 한인 수도 적습니다. 이제 매니토바도 상당히 춥습니다.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춥습니다. 물가는 상대적으로 온타리오나 BC에 비해서 쌉니다. 그러니까 한인 수가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다가 보니까 산업이 특정이 많이 발달된 게 없기 때문에 아이가 나중에 잡을 구하려는 그 잡수가 상당히 적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스카츄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제 온타리오에서 이제 서쪽으로 오면 온타리오, 그 다음에 위니펙, 매니토바, 그 다음에 사스카츄안, 그 다음에 이제 알버타가 있고, 그 다음에 BC주가 있고, 태평양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스카츄안에는 이제 대학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대학 둘 다 10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전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안에 들어가 있는 대학은 아닙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사스카츄안이 사스카춘에 있습니다. 사스카츄안의 그 캐피탈 시티는 그 리자이나인데 리자이나의
그 UOS, University of Saskatchewan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리자이나에는 University of Regina라는 대학이 거기 있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춥고 사람들 수가 많지 않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백인의 비율이 높습니다. 거기는 한인들이나 유색인종이 많이 가서 사는 지역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은 대학 들어가기는 그 사스카추안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그 사스카추안의 주요 산업은 이제 그 원자재를 석유가 아닌 그 뭐 비료를 만든다든지 칼슘을 생산하든지 희소 희토류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주가 사스카추안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은 크게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도 물가가 싸고요. 한인 이민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 알버타는 그 매니토바나 그 온타리오나 사스카추안처럼 겨울에 춥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요 도시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캘거리나 에드먼튼입니다. 근데 이제 에드먼튼에는 UOA 캐나다에서 랭킹 순위 4번째 전 세계 100위 안에 들어가 있는 대학이 여기 있고, 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탑5, 그 다음에 석유공학에도 전 세계 탑5 대학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버드나 뭐 이런 웬만한 유명 대학보다도 그런 포컬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드먼튼에는 제가 얘기한 UOA가 있고 맥유안이라는 대학이 또 있습니다. 맥유안 대학은 간호학과가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알버타에서 캘거리로 넘어가면 캘거리에는 UOC, 로얄 마운트 유니버시티 두 메이저 대학이 있는데, 이 두 대학은 전부 제가 얘기하지만 상당히 순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순위가 높은 대학은 UOT, 아까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 맥길 대학, 그 다음에 UBC, UOA 이 네 개를 주로 메이저 대학으로 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UOA는 연세대하고 결연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환 학생들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UOA에 입학을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는 연세대학에 다니다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연세대학에서 딴 학점을 그대로 UOA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국가와 지역입니다. 이제 다음은 크게 기러기 가족으로 떨어져 살 거냐, 한국에서. 아버지가 이제 머니메이커가 돼서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계속 붙일 거냐. 그러니까 어머니는 여기서 자녀들을 케어하고 하는 그런 기러기 가족이라고 하죠.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아이만 보내서 한국 여기에 있는 로컬 코리안의 그 사람을 가디언으로 삼아서 유학을 보낼 거냐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러기 가족을 얘기를 하지요. 제가 몇몇 기러기 가족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여기서 영어가 안 되니까 그냥 아이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한 그런 케어하는 정도의 그 역할밖에 하지 못해요. 애가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머니가 가서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듣는 정보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 어머니들 대부분 다 보니까 이제 한인교회에 나가세요. 외로우니까. 애들 학교 보내고는 외로우니까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 어울리고 아이들 데리고 주일이 되면 이제 교회를 가고, 한국 커뮤니티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많은 한인들을 알지도 않고 이제 소수의 한인들만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들의 공통점이 한인들을 많이 경계해요. 특히 남자들하고 접촉하는 걸 상당히 꺼려합니다. 무슨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소문이 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에 상당히 꺼려해서 이제 주로 정보를 듣는 게 그 나이 또래 비슷한 그 여성분들로부터 듣는 그런 얘기니까 정보가 아주 제한이 돼서 그릇된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요. 뭘 상담하고 싶어도 이제 주로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남자들이 조금 더 아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뭐 한국처럼 그런 뭐 커피숍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기껏해야 이제 티모튼에 가서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만나면은 한인 사회가 워낙 좁기 때문에 소문이 쫙에 퍼져요. 괜히 불륜인가 뭔가 이런 걸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몸을 조심하세요.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몇몇 분들은 좋지 않은 그런 나쁜 소문에 휩싸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기서 와서 하시는 일이 가정부에 그냥 애 공부하고 엄마 나 오늘 힘들었어 그럼 위로하는 정도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고국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한국이 많이 그립고 외롭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한국 커뮤니티에 잘 이렇게 나가지를 않으니까 보면 제가 본 사람들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본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요. 뭐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죠. 애 공부 잘해요? 그러면 예, 우리 애 공부 잘해요. 근데 그 공부 잘하는 게 어디에서 들었냐면은 이제 시니어 하이스쿨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을 갈 수 없는 성적이 됐다라는 것은 공부를 잘 못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어머니는 공부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4년제 대학을 간 학생들을 저 같은 경우는 보질 못했어요. 뭐 네이트나 BCIT, 세이트 이런 2년제 대학을 들어가는 학생들은 몇 명을 봤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남자아이인 경우에는 또 한국의 군대 문제하고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얘가 예를 들어서 4년제 좋은 과에 들어가서 여기서 취업할 수 있겠다. 그러면 뭐 한국의 병역을 필요하지 않고 여기서 연장을 해가지고 여기서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해가지고 여기 영주권 프로세스를 받으면 이제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니까 한국의 병역과는 무관해집니다. 그럴 때는 얘가 한국에 돌아가서 살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45살이 될 때까지 얘가 한국에 돌아가서 취업을 못합니다. 병역을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한국이 아주 철저합니다. 그런데 기러기 가족으로 오신 어머니들이 다 자녀 계획에 실패해서 고민을 이제 대학 들어갈 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모들을 제가 어머니들을 몇 번 뵀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기러기 가족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 부부가 그렇게 떨어져서 오랜 세월을 떨어져서 희생해야 합니까? 제가 이제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액티비티를 한다는데 어머니가 그런 거를 케어를 할 수가 없어요. 운전은 되겠지만 그거 외에 언어가 전혀 안 되니까 애들이 이 사회에 들어와서 어울려서 잘 지내는 것 같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러기 가족으로 오겠다?
제가 본 그 어머니들은 한국에 외국에 나가서 한번 살아봐야지. 캐나다의 뭐 선진국이라는데 어떤지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이런 욕심으로 나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던데 결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살아봐야지 하면 애를 조기 유학을 가디언한테 보내시고 방학 때 여기 이제 여름 방학이 3개월로 길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기러기 가진 경우에는 보통 한국에 들어가요, 다. 들어갔다가 또 이제 3개월 있다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자녀하고 3개월을 지내시면서 캐나다의 삶을 자연환경을 보시고 하시면 되지. 그 남편하고 떨어져서 기러기 가족으로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경우는 저는 냉정하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남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가디언을 한국의 여기 한인 가디언한테 학생을 보내는 이제 그 문제가 될 텐데 그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와 가디언에 대한 문제와 학교와 그 다음에 졸업 후에 취업 이런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국에 계시는 분 조기 유학을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유학원을 하시거나 현재 가디언을 하시거나 또는 가디언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논란이 있는 게 상당히 저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옛날에 우리 아이를 유학을 보낼 것을 한번 고려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심정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그 한인 가디언, 학교, 그 다음에 졸업 후의 취업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